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열어드립니다. 조충현의 럭키 세븐. 학창 시절에는요, 아직도 저것밖에 안 됐어?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흘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 벌써 저렇게 됐어? 하면서 시간이 후딱 가게 느껴집니다. 자,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오늘도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과 시간 한번 후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전에 시간이 이렇게 안 지나가 이랬는데 이제 반주원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이 역사 시간, 들리는 역사 하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 진짜요?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게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미남 아나운서 옆에 앉아가지고요.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됩니다. 네.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너무 인간적인 모습만 보여드려가지고. 아니에요. 이 모습도 저 모습도 감사합니다. 다 멋있죠. 감사합니다. 저희 또 선생님. 네. 그렇다고 저를 너무 낯설게 여기셔서 막 눈도 못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 눈을 쳐다보시면서. 선글라스 끼고 올 걸 그랬나 봐요. 그러세요? 왜 이러세요? 자, 오늘 수업 주제 뭡니까? 네. 자, 12월 5일은요. 바로 무역의 날입니다. 자, 이제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 입국의 의지를 다지려고 사실 국가가 이날을 기념일로 제정을 한 거거든요. 네. 자, 매년 원래는요. 11월 30일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과 개정령이 2012년에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12월 5일로 변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1년 12월 5일 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바로 이걸 기념해서 12월 5일이 무역의 날로 변하게 된 1조 거죠. 1조 달러요? 네. 역시 조충현의 조랑 뭔가 그 조가 괜찮이 정말 좀 듣고 싶어요. 조. 1조 달러 기분 좋잖아요. 뭔가 조충현 그럼요. 조가 들어가면 뭔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역 이야기인데 네. 사실 저희 지금 G20 정상들도 만나기도 WTO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 경제, 금융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게 또 많은 분들이 그 무역 얘기잖아요, 그것들이. 네. 역사 속은 또 어땠을까? 자, 기록으로 보면요. 예. 실제로 고조선 시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조선? 네. 아마 이 중에 이 라디오 듣고 있는 학생들은요. 맞아. 고조선이 중개 무역으로 부를 쌓았고 국가가 부강했다고 하더라. 이런 단어를 아마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자, 중개무역 결국은요. 이제 고조선이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죠. 위쪽으로는 대륙이 있고 밑으로는 바다가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위치하면서 예나라, 진나라, 한나라 이런 사이하고의 무역을 중개해서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의 부를 증대시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 동방의 패자로 군림을 했다. 그렇다면 무역은 우리에게는 훨씬 이전부터 굉장히 친근한 삶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중개무역까지. 진짜 그럼 고조선부터 하면은 이제 무역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그러면 역사에서 무역의 흔적들 어떤 게 좀 남아 있습니까? 사실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 좀 재미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초기철기 시대가 되면 경남 창원에서 유적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바로 다호리 유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경남 창원입니다. 자, 그러면 처갓댁. 네, 한반도에서도 굉장히 아래쪽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오리 유적에서요. 중국 화폐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반량전, 오수전, 명도전. 자, 그런데 여기에 원시적인 모양이긴 하지만 붓 그리고 한자까지. 자, 그렇다면 초기철기 시대인데요. 네. 지금 화폐도 다 중국 거죠. 네. 거기다 한자도 중국 글자죠. 네네. 붓도 중국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찍혔어요? 네, 어머. 이미 지금 보고 있는 초기철기 시대에 한반도 가장 남쪽 끝 경남 창원에까지 이런 물건들이 들어왔다는 건 이미 이 당시에도 중국과 활발하게 교역을 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초기철기 시대. 네. 와, 그렇군요.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 거기까지. 네. 한번 나중에 가봐야겠어요, 거기도. 그럼요. 의미도 있고요. 네. 또 이런 유적지들은 사실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 잘 다듬어져 있거든요. 네. 겨울이라고 해서 너무 웅크리고 계시지 말고요. 네. 이런 역사의 흔적들 쭉 따라가시다 보면 알겠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옛날에도 굉장히 뭔가 국제적이었네요. 그럼요. 그러면 무역의 역사에서 돋보이는 인물 혹시 돋보이는 인물 있지요. 네, 사실은 많은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 다짜고짜 퀴즈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다짜고짜 퀴즈. 네, 다짜고짜 퀴즈. 네. 자, 이분은 삼국시대 무역과 관련한 인물로는 그 누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통일신라까지 살아있었던 인물이고요. 9세기 서남해안의 해적을 평정하고
당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국제 무역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해상 세력권을 형성했다.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해상 세력권이면 네. 해상의 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다의 왕. 그리고 KBS 드라마도 했었던 장보고. 전 또 마린보이라고 하실까봐 너무 겁먹었잖아요. 네. 바로 장보고 맞습니다. 그 전에 마린보이 하기 전에는 조련 선생님이 또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 역사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보고 맞췄고요. 네. 이 장보고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유명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서보다 중국과 일본 역사서에서 오히려 더 상세하게 소개되는 대단히 국제적인 인물입니다. 네. 어느 정도로 상세할까? 일본 교토에 적산서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 불교 중에 천태종의 시조를 모셔놓은 곳이에요. 대단한 곳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곳에 활을 들고 있는 장보고의 영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사실 장보고를 일본 천태종의 시조가 있는 그 서원 한복판에다가 그것도 활을 들고 있는 모습을 신기해, 대단하죠.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국 실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눌렀던 것이고요. 중국 산둥반도 영성시에 가면 적산 법화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물론 법화원은 장보고의 위세로 장보고가 중국 땅에 만든 일종의 사원, 절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도 역시나 장보고의 영정을 찾을 수가 있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장보고 진짜 해상왕 장보고. 네. 일본, 중국 거기에 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흔적을 다 볼 수 있는 유적과. 야, 진짜 대단합니다. 박선아님이 반쌤 정말 우아하심. 쩡님은요 반쌤 설명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전진아님 아까 장보고 집에 가자. 굉장히 썰렁했어요. 근데 아재 개그 재밌었습니다. 장보고 집에 가자.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다들 좋아하십니다. 근데 저는 딱 취향은요 사실은 장보고 집에 가자. 그럼 이분께 제 취향이죠.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려요. 전진아님께.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고 또 7324님 저 대학교 친구방에서 홍보합니다. 최근 듣기 시작했는데 재밌어요 하시면서 아까 제가 잠깐 홍보해드렸던 그 단톡방 SNS 여기 화면 캡처해 주셨는데 이분께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7324님께도 보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요. 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조충현의 럭키세븐 무역의 날을 맞아서 무역의 역사 훑어보고 있는데요. 자,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상 장보고 딱 요 정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어떤 분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당나라 최고의 시인하면 그 중에 한 명을 두목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번천문집이라는 책에서 아예 장보고 편을 따로 만듭니다. 당나라 시인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보고의 일대기를 쫙 다루면서 장보고는 명철한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동방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뭐 이거 외에도 사실은 일본 불교의 이제 중흥을 이루었던 앤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입당구법 순례 기인기라는 책을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당나라를 여행할 당시에 장보고의 위세가 너무 대단해서 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사실 고국으로 돌아오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는 놀라운 인물이다. 뭐 이런 글들을 쓰기도 하죠. 저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네요. 그런데 이 장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출생으로 따지면 어쨌거나 신라, 통일신라는 사실상 굉장히 철저한 신분제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품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죠. 그런데 여러 기록을 진골, 성골, 그렇죠. 육두품, 오두품 맞습니다. 근데 여러 기록을 토대로 볼 때 장보고는 그리 높은 계층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본인이 신분 상승의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좌절하지 않고요. 결국은 개방적이었던 당나라를 택하고 거기에 가서 결국 본인의 능력만으로 군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그렇게 출세길에 들어가서 쭉 출세를 했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통일신라로 돌아왔을까요? 그러게요. 자,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을 두루 돌아다니다 보니 우리 신라 사람들이 도적에게, 즉 해적에게 붙잡혀와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노비로 팔려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완도 청해진 앞바다에 제가 진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적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 노비로 못 잡아가게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충심 어린 이야기를 왕에게 하죠. 결국 왕은요. 사실 이 사람의 인품이 마음에 든 것도 있었겠지만 왕의 입장에선 흥덕왕은 사실 손해를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흥이 나죠. 일단 10,000명이라는 적은 수의 군사만 줘서 만약에 그렇게 잘 물리칠 수 있다면 본인의 덕이 되는 거고요. 물리치지 못한다 해도 장보고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군대를 주었는데 그냥 물리치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경제적인 부분에 재주까지 특출나서요. 나중에 이 청해진은 무역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고려의 자기를 생산하는 거 나중에 고려 시대 되면 유명하잖아요. 네. 통일신라 시대에도 역시나 자기 기술은 뛰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OEM 방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기가 주도하는 PPL 상품을 나 너무 되죠? 좋아. OEM보다 네. 그런 거 OEM 그럼요. 조금 마음이 그렇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정보고는 진정한 해상왕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분 진짜. 고려 청자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조선은 어땠는지 잠깐만 조선 무역은 어땠습니까? 조선의 무역은요. 사실상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는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있습니다. 네. 계시무역은 공무역이어서요. 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 무역이고요. 네. 후시무역은 사무역이어서 사실상 법으로는 그리 활성화되지 않은 것, 금지된 것을 뒤로 이제 몰래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신으로 왕래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통역을 하는 역관들 네.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사실상은 그 무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그 중간에 고려 시대가 있잖아요. 네. 고려라고 하는 시대에 병난도라고 하는 무역항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병난도. 네. 자, 이 병난도로요. 아라비아 상인들도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고려란 이름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나라에 가서 고려라는 이름을 전파합니다. 어떻게 전파됐을까요? 고리아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드디어 코리아의 어원이 완성되는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려를 사실 이어드렸고요. 아까 조선 얘기 잠깐 했지만 네. 조선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이제 대형 상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거상. 네, 거상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변승업이라고 하는 거상,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요. 임상옥이라고 하는 거상도 나오죠. 네, 변승업. 네, 근데 변승업은 네. 아마 아실걸요. 네. 박지원이 허생전했습니다. 허생은 네. 이 사람에게 가서 돈을 구워서 투자를 거듭하고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결국 독점을 해서 돈을 벌게 되죠. 그때 찾아가서 돈을 꾸었던 그 어마어마한 거부가 바로 변승업이 모델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조선의 무역 변승업 선생님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오늘은요. 우리 조상들의 무역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무역의 날이래.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또 뿌듯하고 저도 뭔가 알아가고 귀에 쏙 들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무역의 날 이런 얘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오늘 조르디가 아주 멋지게 입고 오셨잖아요. 네. 자, 무역의 결과물일 겁니다. 저 옷도요. 그래서 역시 조르디. 네. 이거 무역의 날에 어울리는 우리의 조르디. OEM 방식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거상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정말 지루할 틈이 없는 수업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